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 박규찬 부장님 모시고 저희 자이언트TV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지난번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미국 시장은 뭐 혼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됐던 것은 이번에 그 목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죠. 지난 5월달에 4월 C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어요.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전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시장이 또 한번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혼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약간 강했어요. 그것은 지금 내일 목요일 날 우리 소문에 좀 동시만기죠. 동시만기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숏 포지션을 롱으로 해지하면서 커버링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혼조 상태에 있고 좀 경계 심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국, 미국 양쪽 증시가 모두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옐런 장관의 발언을 이제 듣자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내지는 이제 긴축, 테이퍼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시장이 크게 거기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냐면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옐런 장관의 입장에서는 4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또 풀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아직도 뭐 돈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테니 시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BS에도 6월 또는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늦은 여름이나 초겨울에 좀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잭소놀 미팅입니다. 8월에 잭소놀 미팅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4월 CPI가 4.2%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4.7%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어 CPI는 3.2%에서 3.4%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는 2%입니다. 근데 과거에 물가가 1%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3%에 가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3.2% 위로 올라가고 있고 요번에 3.4%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연준에서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일시적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일시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테이퍼링하고 곧바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장은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경계 심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연준이나 또는 이제 시장에서 액션이 좀 나오는 걸 좀 보고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많은 거지 매도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시장은 이제 팔고 나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항상 이럴 때는 고점 찍었다 이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위쪽으로도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관망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내 종목 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사들였던 회사채들을 팔기 시작한다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반대로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가졌던 주식을 저희가 팔아야 될 이제 타이밍이 온 거라고 보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관망 상태이고요. 물론 시장은 오르지 않으면 슬금슬금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그 주도 종목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리고 연준 의사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5월에 테이퍼링 예고했었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장은 어떻든 간에 상승을 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은 월 중에 6월에 약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빠졌을 것 같습니까? 저희 한 10% 예, 12% 빠졌습니다. 11.5%가 빠졌어요. 굉장히 충격이 컸죠.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들이나 커멘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그걸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시장에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테이퍼링 할 거다. 그리고 경기 지표 보면서 우리 앞으로 양적 긴축 들어갈 거야. 그러니 시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고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자 이런 부분보다는 중립 위주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팔고 떠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6월 증시가 전체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하반기 국내 유동성과 금리 환경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연말쯤 돼서 한 번 정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인 이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만 해도 금리 인상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금이 이머징 국가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특히 외화보유고가 작거나 이런 그 국가들, 그러니까 부실 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외환 보유고의 부족, 체자성의 부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기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고 막 그랬지만은 그때 남유럽의 피기스 국가들이 디폴트를 했죠.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브라질이나 이들의 환율을 보면요.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실국가일수록 먼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실국가 아닙니다. 부실국가들이 디폴트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상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좀 튼튼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되더라도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도 그들 국가보다는 더 늦게 하는 이유가 우리까지 아직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떤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는 미국의 FRB에서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훨씬 더 영향을 받았지 우리나라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즉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상황을 기준통화인 달러를 보고서 그 베이스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유동성이 또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미리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부채가 많은 곳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은 곳이 부동산이잖아요. 예. 개인 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채가 많은 곳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섹터에 영향을 주거나 아마 걱정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지만 코스피는 7일 기준으로 이제 3,2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그때 당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3,000에서 3,200의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3,200선에 좀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쭙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4,000 이상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에 대한 또 말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주신 건데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을 했고요. 3,266포인트가 최고 지수였는데 3,264포인트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날 3,264포인트가 갔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수 자체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강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변주에 있었던 또는 소외주에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연한 이치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 저도 주적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 뭐 갖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LG,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LG전자, LG노텍, 자 IT
그리고 2차 전지에 SK이노베이션, LG화, 2차 전지 에코프로그램, 뭐 LLF 이런 거,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리고 5G.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약에 상승하는 장이다 그러면 지수가 여기 안 있겠죠. 3,400, 500, 600 가고 벌써 갔겠죠. 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못 가는데 오히려 조금씩 빠졌는데 그러면 지수는 왜 여기서 버티고 있느냐? 이거는 이들이 못 가는, 얘들이 급격하게 빠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빠지면서 그냥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그만큼 빠져야 되는데 누가 이걸 받쳐준 거냐? 다른 섹터에서 받쳐준 거예요. 말 이상하게 맨날 우리 생각도 안 했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비철금속의 고려아이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이렇게 폭등할 걸 누가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맞췄겠어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주도주들이 좀 멈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 올라와주면서 지수가 그냥 이게 받쳐져 있는 거지 사실 시장 자체가 다이내믹하게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3,2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버텨줄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냥 버텨줄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다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EQ의 실적 전망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럼 뭐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시적으로는 3,200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갔을 때는 3,050포인트 저처럼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주 짧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짧게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오면 그건 뭐 때문일까요? 뭐 6월 FOMC 이후에 뭐 이슈가 테이퍼링 결정되겠죠. 테이퍼링 발표가 되면서 예. 일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 발표가 된다고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1,200달러 주는 거를 이제 1,000억 달러, 800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 추세 반전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빠졌다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위치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두 번째 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는 순간이 오거나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전반적으로는 이 3,200선 3,050에서 3,250 요 사이에 박스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에 4,000 갈 수 있느냐? 저는 4,000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시장을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시향을 맞추는 것이 뭐 지수를 전체를 못 맞춥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에 거의 전 증권사에서 그 다음 해에 전망하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 밴드. 예, 지수 전망합니다. 예. 여러분 맞춘 적 있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한 번도 못 맞춰요. 그 지수를 맞춘다는 것 자체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위쪽으로 또 있느냐, 한 번 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고점이고 떨어지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지수 4천의 문제가 아니고 위쪽으로 저는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분석으로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한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슨 기초 분석으로 지수를 맞추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제가 이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은 경기지표의 피크가 언제인지 아세요? EQ입니다. EQ. 이거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월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GDP 성장률이 피크가 2분기에 10%도 넘는다고 해요. 2분기인데 우리나라는 피크를 언제로 보냐면 3분기로 봅니다. 유럽은 제가 어제 그 지표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유럽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이더라고요. 예. YOY로 마이너스 1.3%더라고요. 근데 올해 전체 IMF나 OECD에서 지금 예상을 월드뱅크에서 예상하는 건 뭐냐면 4% 정도를 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유럽의 전체 국가에서 볼 때 부유국들이 있어요. 독일이나 얘네는 좋고 나머지 안 좋았던 국가들은 언제 좋아진다는 얘기냐면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3분기, 4분기에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에서 제일 부유국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의 밑에랑 우리 거기랑 좀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3분기와 4분기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박스권에 있지만 우리 시장이 이것을 돌파하면서 즉 삼성전자가 지금 헤매고 있는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직전에 고점 있는 9만 원대를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고 판단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경기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이 피크를 치는 3분기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오면은 위로 꼭 4,000포인트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3,500, 600 넘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